지난 8년간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잡아온 한 남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바로 다음 달 5월 15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기치 못한 퇴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 증시는 피할 수 없는 단기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포의 한복판이 역설적으로 올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파월의 빈자리를 채울 가장 유력한 후보는 케빈 워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준 이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월가는 이미 그의 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새로운 의장 후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워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른바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과감한 선언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나 스콧 베센트 같은 거물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이 변화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물들은 파월 체제의 애매모호한 신에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규칙이 명확한 새로운 판에서 게임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당장 두려워하는 것은 워시의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8년간 익숙해진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사실에서 오는 극심한 불확실성입니다. 파월의 말 한마디에 의지에 항해하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갑자기 낡은 내비게이션이 꺼지고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를 외치는 선장이 등장하려는 상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선장이 바꾸려는 항해 규칙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의 전면 수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년간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던 포워드 가이던스 메오드의 폐지입니다. 이는 연준이 더 이상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 친절한 안내나 힌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점도표나 성명서를 통해 연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워시 체제는 이 관행을 끝내고 매번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그 누구도 연준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가를 측정하는 자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연준과 시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해온 기준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였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는 이 익숙한 자 대신 시장에는 매우 생소한 절사평균 PCE라는 새로운 자를 들이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 이 물가는 2.8% 수준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와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시가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려는 절사평균 PC는 이미 2.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고작 0.5%포인트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는 연준의 정책 여력을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놓는 마법을 부립니다. 기존의 잣대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였던 물가 안정이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준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들이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향방을 예측하기 위한 방정식이 훨씬 더 복잡해졌으며 불확실성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로 시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국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파가 도달하게 될까요? 안개 속에 갇힌 연준의 행보가 만들어내는 극심한 불확실성은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로 나타납니다. 불확실성은 곧 리스크이며 글로벌 투자자에게
리스크 관리의 제1원칙은 신흥국 비중을 줄이고 달러라는 안전한 항구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러한 글로벌 자금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중 하나이며 그 충격은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한 대형주들부터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나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떠올려 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단순히 최대 주주격인 외국인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는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SK리츠나 맥쿼리 인프라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핵심 매력으로 삼는 금리 민감주들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아야 채권 대비 배당주의 매력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기준점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투자자들은 가치 평가의 낯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셈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50원을 넘어 1,470원 선을 위협하는 아찔한 변동성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워시 체제로의 전환이 공식화되는 초기 국면에서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코스피 지수는 단기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은 떠나고 대형주는 흔들리고 환율은 불안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주식을 던질 준비를 하는 이 시나리오가 역설적으로 올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단기적인 충격과 혼란이야말로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매파의 탈을 쓴 비둘기에 가깝습니다. 당장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하겠다는 선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켜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지극히 매파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멱살 잡혀 끌려다니지 않고 연준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물가 측정의 잣대를 바꾸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8%인 근원 PC, 이 대신 2.3%에 머물러 있는 절사평균 PC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사실상 목표치인 이 퍼센트와의 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실제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잡히지 않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매우 영리한 포석입니다. 사실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언제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큰 변동성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2016년 2, 3월의 시장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도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지수가 크게 흔들렸지만 결국 그 지점이 장기 강세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엔진이 고장나 멈춰서는 위기가 아니라 단지 운전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주행을 위해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겉보기에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매파적인 행동들이 실제로는 금리 인하라는 비둘기파적인 목적지를 향한 정교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주장을 뒷받침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가 지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금리 인하와 모두가 기다리는 달러 약세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워시가 손에 쥔 두 개의 강력한 카드, 바로 새로운 물가 잣대와 미래 성장 논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절사평균 PCE라는 물가 지표의 마법적인 효과입니다. 현재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 이 물가는 2.8%로 목표치인 2%와는 여전히 뚜렷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시가 공식 지표로 채택하려는 절사평균 PCE는 이미 2.3%까지 내려와 목표치와의 격차가 단 0.3%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측정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물가가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는 명분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골대의 크기를 넓혀서 더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근거인 AI 디스인플레이션 논리가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의 정당성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워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구조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즉, AI 기술 덕분에 과거와 달리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새로운 경제 체질이 만들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 논리가 결합되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달러 약세로 이어집니다. 달러 약세는 곧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가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환차익이라는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물밀듯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제 전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고 또 언제 행동에 나서야 할까요? 우리의 매수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리츠나 고배당주를 섣불리 담기보다는 이번 체제 전환의 본질적인 원인, 즉 외국인 수급 이탈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의 원인이 단락되기 때문에 다시 솟아오를 때의 동력과 속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한국 시장의 대표 얼굴이자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문을 두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케빈 워시 체제의 첫 FOMC 성명서입니다. 우리는 이 성명서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연준의 공식 물가 지표로 절사 평균 PCE가 언급되는가? 둘째, 시장의 족쇄와도 같았던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 문구가 실제로 삭제되는가? 만약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거대한 유동성 장세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 사인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단기적인 급등세가 진정되고 환율이 1,45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 내려와 안착하는 흐름이 보일 때 이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면 원화 가치는 더욱 강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코스피의 상승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우리가 구상한 이 장밋빛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정치적 불확실성, 즉 새로운 연준 의장의 인준 지연 가능성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것엔 반대로 인준 절차가 길어지면 파월 의장이 임시로 자리를 지키는 어정쩡한 체제가 이어지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리더십 공백과 정책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디스인플레이션 논리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자극해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힘을 얻는다면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명분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잠재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만약 유가가 다시 불안정해지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5 선을 다시 넘어 꾸준히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며 모든 시나리오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 실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연준이 보유 자산을 너무 빠른 속도로 매각하면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장기 금리를 자극하고 의도치 않은 긴축 효과를 가져와 금리 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핵심 리스크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연준 리더십이 교체되는 격변기에는 언제나 시장의 큰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 단기적인 혼란과 조정이 결국에는 장기 강세장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펼쳐질 변동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증명된 기회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냉철하게 준비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